여기 한국 물가 정도면 재벌이 된다는 소문이 나자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모은 월급으로 한국으로 놀러 가면 실컷 놀 수 있다는 상상을 하다가 큰 코를 다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저우시에서 방직 공장에 다니는 양미라고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장갑과 목도리를 생산하며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고 있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공장에서 사귄 친구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제 친구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를 무척 부러워하고 잘 따르곤 하거든요. 학력이 워낙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 공장 사람들도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이번에 구매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상경한 직원들도 많다 보니 도시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제 친구 쉬슈저는 아직까지 구구단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의 도움이 무척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쉬슈저는 최근 어디서 보았는지 한국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중국 물가보다 훨씬 저렴한데도 나름 도시화가 되어 있고 중국인들이 많이 놀러가는 관광지라는 말을 했죠. 저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사는 작은 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쉬슈전이 그런 말을 하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궁금해서 급한 대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니 대부분 중국어를 사용하는 데다가 먹을 것이나 볼거리도 꽤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에게도 한국에 대해 물어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 대해 잘 안다는 아저씨 한 분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은 과거 중국에서 떨어져 나간 지방 정부이고 나중에 중국과 통일을 하게 될 나라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상해를 따라하며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나름대로 괜찮아진 시골 도시라고 하면서 10위 아니면 하루 종일 놀고 먹어도 돈이 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환율을 찾아보니 10위안은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인데 그 돈이면 실제로 충분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몇 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저의 월급은 중국의 중산층 정도 되는 편인데요. 저의 월급 80만 원 정도면 거의 부자처럼 살 수 있을 법한 돈이었죠. 쉬슈저는 비행기 표값만 있으면 한국에서 노는 것은 완전히 공짜일 거라면서 맨날 장갑이나 만드는 공장을 떠나서 한국 여행을 신나게 해보자고 저를 꼬드기더라고요. 사실 저도 비행기를 단 한 번도 본 적조차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서 호화롭게 놀다가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한국에 가서 단 몇 위안 가지고 부자처럼 써보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얼른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서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왕복 항공기 값만 해도 거의 한 달 월급에 육박했지만 한국에서 실컷 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들떠 있었어요. 심지어 쉬슈저는 한국에서 실컷 먹을 거라는 생각에 중국에서 쫄쫄 굶어가며 다이어트까지 감행하더라고요. 키가 150cm에 45kg이었던 그녀는 며칠 사이에 5kg을 감량할 정도였죠. 그렇게 한국에 갈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휴가비도 2만 원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여행이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비행기를 처음 타본 저와 쉬슈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은 솜사탕처럼 몽글몽글했죠. 한국에 가면 우리도 이 구름 위처럼 부드럽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쉬슈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덩달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인천공항에서부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쉬슈전과 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이제 우리도 부자의 삶을 누릴 시간이다 라며 우쭐해졌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진 우리는 공항 내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쉬슈저는 초콜릿과 음료수, 과자 몇 가지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갔습니다. 얼마예요? 그녀가 중국어로 묻자 점원이 15,000원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15,000원?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5위안인데 이게 진짜야? 쉬슈전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초콜릿이 금으로 만든 건가?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우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초콜릿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3,000원짜리 초콜릿 하나를 사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쉬슈전, 우리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 전에 아저씨가 10위안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이게 말이 안 돼. 하지만 한국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고 가격표에 적힌 숫자들은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티켓을 사러 갔는데 또 한 번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공항버스 요금이 15,000원이었어요. 쉬슈저는 속삭이듯 말했죠. 우리 공장에서 이틀 동안 번 돈을 겨우 버스 타는데 쓴다고?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는 과자도 금값이구나. 서울에 도착해서 숙소를 잡았지만 이미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숙소 또한 주변에 숙소를 전부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하고 가장 저렴한 곳을 잡았기 때문에 가장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살던 집보다는 훨씬 화려했고 깨끗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어도 정말 행복한 집이라는 생각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숙소비만 해도 저희의 며칠 일당이기 때문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명동에서 거리를 걸으며 화려한 간판과 북적이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마음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직 포기하면 안 돼. 그냥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보자. 제가 말하자 쉬슈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도 중국 음식점에서도 이 정도는 하지. 라며 위로했죠. 하지만 음식을 다 먹고 계산서를 보자 또다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총 금액이 28,000원. 우리 이러다가 내일은 편의점 라면도 못 사 먹겠어. 쉬슈저는 손에 쥐고 있던 돈을 세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쉬슈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뭔가 착각했던 것 같아. 여기 우리 상상과 너무 다르다. 저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그래도 어차피 온 거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버텨보자. 한국의 진짜 모습도 구경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느껴보자. 한국에 가보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한국의 물가가 중국보다 몇 배는 더 비싸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작은 식당에서 만두 한 접시를 10위안인 약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만두 한 접시가 기본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중국 돈으로 따지면 30위안에서 50위안에 해당하는 가격이니 중국의 최소 3배에서 5배는 더 비싼 셈이죠. 길거리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서는 꼬치 하나가 한국 돈 200원인 1위안에서 3위안밖에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떡볶이 한 접시에 3,000원, 핫도그 한 개에 2,000원씩 했어요. 결국 저희가 상상했던 작은 돈으로 부자처럼 즐기기는 환상에 불과했죠. 그리고 숙박비는 더 큰 문제였어요. 중국에서 하루 숙박비로 약 10,000원 정도면 가장 괜찮은 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장 좁고 저렴한 민박집도 하루에 4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숙박비의 최소 5배 이상이었어요. 버스비나 지하철비 같은 대중교통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 한 번 타는데 2위안인 약 400원이면 되지만 한국에서는 기본 요금이 1,400원, 그러니까 중국의 7배 이상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너무 비싸서 걷는 시간을 늘려야 했어요.
결국 저희는 한국 물가가 중국 물가보다 최소 5배에서 많게는 7배 이상 더 비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현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발전한 나라라는 것도 이제야 알았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걸 몸소 깨달은 여행이었어요. 환전해둔 한국 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은 중국 돈을 조금 더 환전해 볼까 했지만 중국에서 나름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라는 걸 깨달은 뒤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쉽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라는 후회만 가득했어요. 한국의 술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된 경험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술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는 순간 또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맥주 한 잔이 5,000원, 안주 한 접시가 23만원. 저희는 결국 맥주 한 병만 시켜놓고 두 사람이 나눠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국 남성들이 저희를 흥미롭게 쳐다보길래 쉬쉬전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중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반겼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희가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우선 그들은 중국어를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사용할 줄도 모르는 그의 휴대폰 구글 번역기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무언가 답답하기도 했으니까요. 여행 왔다고요? 한국에서 뭐 많이 드셨어요? 어디 구경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구경은커녕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 이야기나 대중교통 요금을 아끼려고 서울 시내를 몇 시간을 걸어 다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쉬쉬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오면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중국에서는 생각도 못 해본 거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진짜 중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결국 여행의 마지막 며칠은 더 이상 소비를 최소화하며 공원이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박물관 같은 곳만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높은 물가를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막연한 기대를 하고 이곳에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여유로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중국에서는 월급날이 되면 친구들과 식당에서 마음껏 고기도 굽고 맥주를 몇 병씩 주문하며 웃고 떠들곤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게 전부 상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 정말 좌절스럽더라고요. 쉬쉬전은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중국인의 호화로움을 보여주자 라며 큰소리쳤던 게 생각났는지 술집에서 나온 뒤 울상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돈 쓰고 팁도 주는 그런 부자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 반대야. 거지 같은 우리 모습밖에 못 보여줬어. 저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중국에서라면 우리 같은 월급으로도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선 아무리 돈을 써도 호화스럽게 보이긴커녕 밥 먹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판이야. 특히 백화점에 갔던 일이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멋진 옷을 입고 매장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죠. 이거 주세요. 하지만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가격표를 보고는 우리끼리 서로 눈짓만 하다 쫓기듯 나왔습니다. 쉬쉬전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게 잘못이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다 알아볼 거야. 결국 저희는 돈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얼굴만 보며 말했어요. 쉬쉬전, 우리 진짜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게 생겼네. 쉬쉬전도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게. 여기까지 와서 돈도 없어서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호화스러움이라는 게 진짜 상상 속에만 있는 거였나 봐. 그렇게 한국에서 멋지게 돈을 써보자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비싼 물가와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중국에서의 여유로운 삶은 한국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렸죠. 쉬슈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한국 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 저도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 앞으로는 괜한 상상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자. 우리 현실을 살자. 그렇게 저희의 한국 여행은 씁쓸한 교훈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중국인의 호화스러움은 다른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우연히 한 중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강 공원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그 남성은 저희와는 다르게 깔끔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가 떨어뜨린 중국어 종이를 본 쉬슈전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기 한국에 오래 계셨나요? 그 남성은 저희를 쳐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은 여행 온 것 치고 표정이 별로 밝지 않네요. 쉬슈전이 그 말에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왔는데 한국 물가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돈도 부족하고 제대로 구경도 못했어요. 저도 덧붙였죠. 저희는 한국이 중국보다 물가가 훨씬 싸다고 들어서 작은 돈으로 부자처럼 지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지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성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한참 저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두 분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한국이 중국보다 싸다고 믿은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쉬슈전이 반박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말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중국이랑 경제 수준이 다릅니다. 물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한국에 와서 작은 돈으로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낀다고요? 그런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남성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두 분은 준비도 부족했고 한국에 대해 알아볼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고생만 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두 분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의 말에 저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쉬슈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여행이라는 건 그 나라를 알고 준비를 잘해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환상만 가지고 왔으니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환상에 기대어 무작정 와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그날 저녁 쉬슈전과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서로를 쳐다봤어요. 쉬슈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거지.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다음에 어디를 가게 된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야겠어. 이번처럼 바보 같은 실수는 다시 하지 말자. 그 남성과의 대화 후 한국 거리 곳곳을 다시 바라보니 또 다른 사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깔끔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니더라고요. 특히 머리 스타일이 눈에 띄었어요. 남자들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각자 개성을 살린 멋진 스타일로 꾸미고 있었어요. 쉬슈전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양미, 한국 사람들은 다들 머리도 멋지고 옷도 세련되게 입었어. 우리랑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 보여. 그 남자가 우리더러 바보 같다고 했던 게 생각나. 저도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심지어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조차 머리가 번들거리거나 헝클어진 사람이 없더라.
우리는 여행 준비한다고 제대로 머리도 못하고 왔는데 말이야. 쉬슈저는 슬픈 표정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에 머리를 감고 온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볼품없어 보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에서 쓰던 모자를 벗고 나온 머리는 한국 사람들 앞에서 더 초라해 보였죠. 한국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깔끔하고 정갈하게 꾸민 모습에 저희는 점점 더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쉬슈전이 갑자기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카락도 돈이 많은가 봐. 우리 머리는 왜 이렇게 부스스하고 초라할까? 진짜 머리도 나라 따라 다르네. 저도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러게. 우리도 한국처럼 멋진 미용실에 가면 변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용실 가격을 검색해보자 현실은 다시 저희를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스타일링하는 비용은 중국보다 몇 배나 비쌌거든요. 중국에서는 20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000원이면 머리를 자르고도 잔돈이 남았는데 한국에서는 기본이 2만원, 염색이나 펌을 하려면 10만원은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쉬슈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양미, 우리 머리를 멋지게 바꾸려면 이번 달 월급을 다 써야 할지도 몰라.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의 머리로 돌아가자. 저도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음에 한국 올 땐 적어도 미용실에서 머리 정리라도 하고 오자. 지금은 이 모습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네. 그렇게 저희는 한국 사람들의 깨끗하고 멋진 모습에 또 한 번 놀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의 단정한 외모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한국 여행은 끝까지 저희에게 겸손과 배움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쉬슈전과 저는 한국 여행 내내 생각했어요. 왜 중국에서는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을까? 여기서 본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길거리의 자동차는 대부분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고 가게들은 밝고 세련된 간판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카페나 식당에서 비싼 음료나 음식을 거리낌 없이 시켜 먹더라고요. 저희가 계산서를 보고 한 번 더 고민해야 하는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는 모습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쉬슈전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어요. 양미, 중국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배웠잖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의 한 지역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 소문이 난 걸까? 저도 그 질문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마도 과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 옛날에는 한국이 진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달라 보이잖아. 뉴스나 책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달라. 쉬슈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전쟁도 겪고 경제도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나 봐. 여기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으면 우리도 좀 더 준비를 하고 왔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한국에 대한 소문은 옛날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쉬슈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아마 우리 중국 사람들이 너무 자만한 것도 이유일 것 같아. 우리가 크고 강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들을 무조건 우리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가난하다는 소문을 뒤집어 엎을 만큼 발전된 나라였고 저희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 직접 와서 경험해야만 했던 거죠. 결국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소문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했던 거야. 여기서 배운 것 중 가장 큰 교훈은 그거다. 다음엔 어디를 가든 무조건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어. 쉬슈전도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한국이 가난하다는 소문을 들으면 제대로 알려줄 거야.
우리처럼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이야.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겪은 좌절과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는 소문이 아닌 진실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중국에 있는 직원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물건들을 왕창 사오려고 했던 계획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싸게 물건을 사고 값진 선물들을 많이 사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비쌌다는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저희가 경험한 한국의 현실을 들은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해? 한국이 그렇게 비싸다고? 우리가 들은 것과 완전 달라. 아니,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물건이 그렇게 비쌀 수가 있지?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나라랑 너무 다르잖아. 저희는 처음에 그들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는 반응이었죠. 아무리 설명해도 직원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게 거짓말이다. 너희가 그냥 잘못된 정보를 들었겠지 하며 저희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런 반응을 보며 저희는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일이었고 물가나 생활 수준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는 걸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죠. 한국이 그렇게 비쌀 리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저희가 한국에서 겪은 현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물건들이 그렇게 비쌀 수 있지? 우리가 들은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쉬슈전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한국의 물가에 대해 얘기하지 말 걸 그랬어. 우리가 겪은 현실을 아무도 믿지 않으니 답답하다. 그들의 반응에 실망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대화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겪은 현실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죠. 저희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중국의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희의 말이 그들에게 미친 충격은 너무 컸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중국은 평생 한국을 따라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발전 속도, 그들의 물가와 생활 수준, 사람들의 태도까지 모두 다르게 느껴졌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고 그들의 시스템이나 문화가 너무나 성숙하고 발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속도와 수준이 한국을 따라잡기에는 한참 멀다고 느껴졌어요. 그저 한국에서 배운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나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국에서 경험한 그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저 중국에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고 적당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자. 쉬슈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한국처럼 살려면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냥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살자. 저도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을 넘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며 조금 더 단단히 중국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가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